안녕하십니까. 작은소리 상자 김창대입니다. 앞서 두 편에서는 아파트 비리의 종합세트와 같은 이 사건에서 관리소장의 불법 계약과 그 계약으로 만들어진 계약서에서 주 땡땡땡이가 어떠한 계약 위반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짜고 벌린 불법 행위를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 소송을 자신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이 벌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민들의 무관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은 감사의 활동으로 관리 주체와 업체가 잘못된 계약을 하였고 계약을 지키지 않았음이 발견되었다고 사실을 적시하여 동대표 회의에 보고를 했음에도 동대표 모두가 단체로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동대표 한 사람이 조사를 해서 아무리 계약이 잘못되었다, 계약대로 우리가 정당한 투자를 받지 못했다, 허위 계약서가 나왔다, 이 허위 계약서로 5년 동안 무상 임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겼다. 원 계약자는 사업자 등록을 자진 반납했다. 계약 위반을 해서 아파트 공용 공간의 휴테니스를 입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게 했다.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동대표들은 들은 척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는 자신들이 동대표들의 의결에 반하는 위법한 계약을 해서 선정 지침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 해서는 안 될 계약을 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게 되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관리관청의 이야기에 관리 주체가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땡땡땡의 중대한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투자하기로 명기된 8억 7,500만 원 투자금이 제대로 투자되지 않았고 공정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아파트에는 알리지도 않고 관리소장의 도장을 찍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 휴테니스 운영권을 넘겼고 자신의 사업자 등록은 말소가 되었으며 계약서에 입주자임을 확인된 자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면서 외부인들을 회원으로 받아서 영업을 하고 회원 명부를 매월 1일 제출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은 이것을 다 무시하고 주식회사 땡땡땡에게 이렇게 해지 통보를 합니다. 구청에서 주택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주민운동시설 내 시설투자 조건 운영이 안 된다고 하고 또 시설 사용료를 관리 주체가 아닌 운영업자가 자기 계산하여 기속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운영업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귀사의 사업자 등록이 2016년 11월 21일자로 폐업 처리된 점으로만 해지 통보를 합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대한 계약 위반 사례가 넘치는데 고작 이런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 해지 통보는 짜고 주식회사 땡땡땡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 해지 내용이 지금 법정에서 주식회사 땡땡땡이가 피해자가 되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 바닥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땡땡이는 이 해지 통보에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귀단지 측에서 계약 해지를 사유로 명시한 바와 같이 운동시설 위탁 운영상, 주택법령상의 위반으로 휴터니스 센터 위탁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당사의 귀착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가 아닌 점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죠. 관리소장이 보낸 이 해지 사유는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아니니까 앞으로 나한테 해지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계약서에 보면은 구조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반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2항은 갑은 을이 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을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을의 커뮤니티 센터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계약서 구조 2항을 적용해서 주식회사 땡땡땡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동대표 중에 한두 명은 이 사건 발단부터 끊임없이 주식회사 땡땡땡이가 위와 같은 계약상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으니까 제9조 1항을 적용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면 주 땡땡땡이는 계약서 12조 3항 을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파기될 경우 그때까지의 운동시설물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갑에게 기부 체납된다 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주체는 해지 사유로 적시한 것이 고작 구청에서 내려온 시정명령 내용과 딱 하나, 주 땡땡땡이가 해지 기책 사유라고 적시한 것이 귀사의 사업자 등록이 2016년 11월 21일자로 폐업 처리되었다는 점만 해지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당연히 구청에서 내려온 사유는 주식회사 땡땡땡이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관리 주체에 위법한 내용을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리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지 통보를 하면서 이미 밝혀져 있는 수많은 주 땡땡땡이의 위법과 계약 위반 사항을 적시해야 하는데 왜 이런 통보를 냈을까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 들어가기 전 해지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왜 주식회사 땡땡땡이가 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보입니다. 일단 관리주체는 이렇게 주 땡땡땡이가 소송에 유리하도록 중대한 해지 사유를 감추고 면죄부 같은 해지 통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보낸 해지 통보를 근거로 해서 주 땡땡이가 법적 대응을 이야기하니까 일부 동대표들이 합의를 봐야 하고 주 땡땡땡이가 달라고 하는 합의금 3, 4억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났습니다. 그들의 끈앞풀이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동대표라면 처음부터 관리소장의 위법한 일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주 땡땡땡이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누구도 관리 주체가 잘못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주 땡땡땡이의 계약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고 해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니 합의해서 3, 4억을 줘야 한다고 소송에 들어오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다른 동대표들을 설득하면서 다니는 동대표가 있다면 그런 인간은 그들의 끈아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계산 없이 그냥 땡땡이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주자는 주장인 것입니다. 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관리 주체가 위반한 계약을 하도록 사주한 사람입니까? 계약한 대로 투자금이 다 투자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취한 사람들입니까? 공정한 계약서가 있는데 동대표도 모르게 만들어진 계약서를 만드는데 협조한 사람입니까? 계약한 주 땡땡땡이가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기는데 묵인 협조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합의금 받게 되면 뒷돈 좀 챙겨 받기로 한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동대표라는 사람이 위법과 계약 중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 계약 해지되는 그냥 나가야 할 주 땡땡이에게 주민들의 돈을 그것도 3, 4억을 주자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 주 땡땡땡이는 갑자기 휴테니스 문을 닫고 손해배상 청구를 냅니다. 아마 법원에서 합의로 간단하게 끝내려고 모두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장은 동대표 의결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또한 선임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자신은 법을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300만 원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일에 대처하겠다고 하고 동대표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1심 변호를 맡게 됩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자기는 이 아파트 동대표 중 한 사람과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대표는 주 땡땡땡이의 편에 서서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유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말 웃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의뢰하지 않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감정평가 신청을 내놓고 그것을 보고 따지니까 그 서류가 왜 거기 들어가 있지? 하고 빼고 사건 당사자로서 상대에게 불리한 문서를 찾기 위해서 주 땡땡땡이의 부가가치 신고 내역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했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받고서야 신청해 주었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가 투자 내역서에 투자했다고 제출했던 인테리어 공사비 3억 1,6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는 가짜였고 진짜는 3,160만 원 신고한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아픈 곳을 찾으려는 의뢰인의 소송 행위를 거짓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소송 상대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은 승소를 하지만 승소한 이유는 판결문을 보면은 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해지를 하기로 합의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소송은 합의 이전의 이야기지 해지하기로 합의했으니 이런 청구는 이해 없음으로 기각한다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 땡땡땡이는 항소를 하고 아파트 쪽에서 변호사를 바꾼 것은 아마 1심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 명의 변호사가 나와서 동대표 의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겼는데 2심에서 졌다. 판결문을 보면은 2심 재판부는 해지의 기책 사유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해지 통보의 내용이 주 땡땡땡이에게 해지 당할 만한 기책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이 보낸
해지 통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면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몇십만 원이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몇억 원이 될지 모르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기생충 같은 인간들에게 엄청난 횡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시작부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딱 한마디로 관리 주체가 동대표 의결대로 법률 검토한 후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안 했으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아파트에서 돈이 오가는 모든 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개인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기생충 같은 인간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 주체, 업자, 그리고 동대표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아파트 주민들의 무관심과 침묵이고, 이를 이용해서 안팎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가전 업무를 계속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생충들이 사육을 챙기기 위해서 꾸미는 업무에 희생자가 되시겠습니까? 이유 없이 때리는 매를 맞고 지내도 아무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이유 없이 맞아가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맞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이 사건은 정말 주민들이 이유 없이 두들겨 맞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아파트 소송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은 이런 일에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소리 상자의 김창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